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입니다. 사실 곱셈 나눗셈이 의외로 더 간단합니다. 됐습니까? 특히 곱셈이 나눗셈보다는 더 쉽습니다. 곱셈은 우선 우리 예전에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양의 곱셈이었죠. 양수의 곱셈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배운 게. 이제는 음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선 부호가 같으면요 어떻게 되냐, 부호가 같은 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부호가 같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세요. 이거 5 곱하기 7이니까 35 플러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이렇게 분수가 온 경우는요 약분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데요, 이렇게 위아래 수들은 나눠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4와 4는 4로 나누면 1, 1. 그래서 3과 9는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3으로 나눠주면 1, 3으로 나눠주면 3. 곱해주니까 1, 곱해주니까 3.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부호부터 정해주는 겁니다. 부호. 그 다음에 두 절대값을 곱하면 곱셈이 끝난다. 이해되셨습니까? 부호가 다른 두 수 곱셈 보겠습니다. 부호가 다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보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부호가 다르면 바로 마이너스. 그래서요 조건 중에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은 뭘 의미할까요? 마이너스. 그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즉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뭐다? a와 b의 부호가 뭐한다? 마이너스. 다르다. 다르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먼저 뭐한다? 부호부터 마이너스로 정리해 주시고요. 두 개 절대값 곱해주면은 바로 마이너스 24가 정답입니다. 부호부터 항상 정리해 주세요. 마이너스 플러스도 뭐다? 마이너스다. 2분의 1, 3분의 1을 곱할 건데요. 약분이 바로 됩니다. 쉽습니다. 곱하면 1, 곱하면 2라고 다니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1.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과 정리할게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곱할 때는요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경우 곱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인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을 곱하면요 모든 수가 다 뭐가 됩니까?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9,900 곱하기 3,000 3만이 막 숫자 막 써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곱하기 0 해버려요. 그럼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거. 곱셈은 덧셈과 똑같습니다. 무슨 덧셈과 비슷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은 뭐였죠? 위치를 바꿉니다. 결합법칙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푸는 방법을 계산 순서를 바꾼다. 변경하는 거죠. 됐습니까? 보십시오. 세수의 곱셈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또는 괄호가 앞에 돼 있죠? 괄호가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 그냥 곱하기로만 그냥 차례대로 써주셔도 마음대로 성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요. 플러스 15분의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있는데요.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5분의 1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수끼리 곱을 먼저 해줬어요. 이렇게 약분시키려고요. 그래서 순서를 앞에서부터 계산하지 않고 계산 순서를 뒤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결합법칙.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교환법칙. 이해되셨어요? 근데 세수의 곱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고 한 번에다 통분해서 쓰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플러스 1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인데요. 항상 이 혼자 쓰인 것들은 위하고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얘들은 같은 편이에요. 됐어요?
약분시켜주면요. 우선 부호부터 정리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까? 뭐가 될까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 약분, 여기 보이네요. 바로 약분. 여기도 뭡니까? 보이죠? 이렇게. 얘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만 남네요. 그렇죠. 2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거. 꼭 3개를 묶어서 한 번에 계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3 이상의 수가 곱인데요. 곱셈인데요. 부호를 항상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결정하냐? 음수가 짝수개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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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인 경우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짝수개이면 플러스고요. 음수개수가 홀수개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은요. 음수의 개수로 따지는데 2개, 4개 이렇게 짝수개면 플러스의 보호를 그 식은 띄게 되고요. 홀수개이면 마이너스의 보호를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됐습니다. 부호가 결정이 나면요. 이제 절대값들을 모두 곱하고 결정된 부호를 붙이면 끝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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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몇 개이죠? 음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홀수개이므로 뭔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고요. 그쵸? 얘들을 다 곱해줍니다. 곱할 때 한 번에 약분해주세요. 33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같은 팀이다 써놓고요. 약분시켜주니까 2, 약분시켜주니까 5. 그래서 마이너스 5, 얘 혼자 남네요. 그쵸? 됐습니까? 절대값 곱한 다음에 부호 붙여주시면 끝이 난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거듭제곱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양수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는 것은요, 거듭,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얘를요, 뭐라고요? 2에 3번 곱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표현할 때는요. 얘가 숫자잖아요. 그쵸? 이때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물론 이거 계산하면 얘랑 계산은 똑같지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요. 얘를요. 4번 곱할 때는 달라집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얘 전체가 이 제곱 안에 묶여져야 됩니다. 네, 양수일 때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괄호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음수일 때는 괄호에 쓰고 여기다 지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거듭제곱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듭제곱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요.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밑이라고 표현하고요. 위에 있는 숫자를 얼마나 몇 개를 곱했는지 가르쳐주는 위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양수를 여러 번 곱해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만 곱해지기 때문에 항상 뭐다? 양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음수를 거듭제곱하면요. 짝수인 경우는 몇 번 곱했다는 거야? 짝수번 곱했다는 거야. 따라서 음수를 몇 번? 음수를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짝수번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홀수이면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음수를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마이너스 AN인데 A는 양수예요.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 대신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N 몇 번 곱했냐 했을 때 N이 짝수이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N은 플러스 AN과 똑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N을 AN이라 표현하시면 됩니다. A가 양수니까요. 하지만 N이 홀수이면요. N은 어떻게 된다고요? 음수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음수가 된다. 양수의 제곱은 양수는 얘가 홀수건 짝수건 간에 무조건 양수가 나오고요. 음수인데 얘가 짝수번 곱했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바로 양수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음수인데 홀수번 곱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홀수기 때문에 전체 음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주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도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괄호 쳐 있는 거와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괄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보세요.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 구성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한다. 꼭 가로쳐놓아야, 음수는 꼭 가로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3의 제곱, 3 곱하기 3 했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요, 제곱이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고요,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9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야. 서로 같은 수다, 다른 수다? 서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음수 이렇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표현하기 위해서 꼭 뭐를 쓰라고요? 뭐를 쓰라고? 가로. 괄호 꼭 쓰셔야 됩니다. 음수일 때 양수는 상관없습니다. 분배 법칙 보겠습니다. 유리수에서 두 수 합의 어떤 수를 곱한 것은 두 수 각각의 어떤 수를 곱한 다음 더한 것과 그 결과 같다.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요. 두 수의 합에다가요. 어떤 수를 곱한 것은요. 이 두 수 각각 이거와 이거에다가 A를 곱한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버리면 이렇게 할게요. 2 더하기 2 더하기 곱하기 2다. 얘는 얼마죠? 2 더하기 2는? 4 2 얼마죠? 8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다? 4.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다? 6. 2 곱하기 4 하니까 얼마가 된다? 8. 이렇게 먼저 합해서 더한 거를 그죠? A랑 각각 곱한 거랑 뭐다? 값이 같게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어떨 때 이용하냐?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이거 둘이 합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곱하는 게 더 빨라. 그쵸? 그래서 곱해줍니다. A랑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합해. A 곱한 거랑 A 곱한 거를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약분해주시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약분해주시면 9, 마이너스 27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9 같고요. 마이너스고요. 12 더하기 27 하니까 마이너스 39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우리는 뒤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반복할 줄 알아야 돼요. 얘를요, 따로따로 계산했었는데 곱하는 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합으로 만들어서 해도 어떻다? 둘이 똑같다.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 기본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서도 분배 법칙 성립한다 하니까 얘랑 비슷한 식이고요.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꼭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쪽 방향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만 이쪽 방향은 좀 어려우니까 이쪽 방향 A 곱하기가 공통인 경우는 이렇게 괄호 열고 B 더하기 C로 묶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